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휴식은 어떨까요? 춘천 도심의 사문사를 찾아가 템플스테이로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봤습니다.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단순히 대학 졸업만으로는 취업이 보장될 수 없는 시대, 미래의 전망이 밝은 이색 학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취업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산업 잠수과와 스마트 자동차과 등 이색 학과들을 소개합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 전쟁과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6.25 참전 용사들을 만나 참혹했던 당시의 전투 상황들을 들어보고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한국 전쟁 그리고 원주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특별 전시회장도 둘러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14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오늘은요, 장마가 지나고 흐린 날씨 속 선선한 하루를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모처럼 한낮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일하기 아주 좋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내일부터 무더위가 다시금 시작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 한 4나흘간은요 30도 안팎의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네네. 여기에 더해서 불쾌지수까지 높아서 찜통 더위가 이어질 거라고 하네요. 네, 내일 햇살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낮 자외선 지수 높고요. 오존 농도까지 높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무더위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아볼까요? 자, 안내 문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갖고 계신 휴대폰 카카오톡 앱 여셔서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메시지는요. 생방송 도중뿐만 아니라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네네. 언제든지 메시지 남겨주시면 생방송 도중 저희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수 씨, 근데 그 메시지 네. 어떤 내용들이 좀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오늘은요, 네. 우리 돈에 이렇게 좋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좀 네네. 보내주시고, 또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다. 이런 분이 저희 곁에 있습니다. 라고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많이 메시지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서 저녁에 뭐 맛있는 거 드신다 이런 거 자랑하셔도 되고요. 뭐 명수 씨 참 예뻐요. 뭐 이런 사연도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자, 생방송 강원 365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원주 MBC 프로그램 혹은 생방송 강원 365 입력하시면 1시간 동안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로 언제든지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네, 전 네. 세계 어디서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저희와 함께 소통해 주세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어젯밤 정말 천둥번개와 비가 엄청 났는데요. 다들 밤잠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영 씨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제가 요즘 마음이 너무 허하고 피로해가지고 사실 힐링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여행하면 뭐 듣기만 해도 설레는데 네. 뭐 좋은 곳 갔다 오셨나 봐요. 뭐 멀리 가진 않았고요. 예. 혹시 템플스테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템플스테이. 네, 이 산 속에 있는 절에서만 체험을 할 수 있다고들 알고 계시는데 맞아요. 네.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이 근처 도심 속에서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사태로 점점 지쳐가는 요즘입니다. 걱정은 쌓여만 가고 그렇다고 손 놓고 앉아있을 순 없고 일은 일대로 힘든데 스트레스 풀 방법은 막혀버리고 너무 고단하시죠? 그래서 오늘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춘천의 도심 속 특별한 휴식처를 소개합니다. 봉이산 자락에서 만나는 진정한 나. 머무르는 여행 템플스테이. 함께 체험해볼까요? 산과 아파트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강원도 춘천시 사문사.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템플스테이를 시작합니다. 옷도 또 갖춰 입어야 하나 봐요. 안녕하세요. 잘 그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어울리네요. 반갑습니다. 템플스테이 정확하게 오늘 뭘 하는 거예요? 우선 저희 사찰에 오셨으니까 저희 사찰이 어떤 곳인지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 사찰은 선태종 사찰이에요. 선태종 사찰은 도심 속의 사찰이고요. 저희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 한 건물에 되어 있는데 규모는 되게 크죠. 예. 좋고요. 그런데 도심 속의 사찰이라고 해서 산속이나 이런 숲속의 사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저쪽으로 보시면은 산책을 할 수 있는 연못도 있고 저 위에 이제 종각도 있고 가끔 이렇게 아침이면은 일어나서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산속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템플스테이란 사찰에 머물며 불교 문화와 사찰 생활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당일형과 1박 2일 코스의 체험형, 힐링에만 집중하는 휴식형이 있어 1인부터 단체까지 맞춤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머, 물고기 봐요, 저. 많죠. 예. 이 조그만 물고기들이 많이 커서 개구리는 없나요? 개구리 개구리 몇 마리 좀 있을 법한데? 저 있을까요? 물고기가 좀 일로 왔으면 좋겠다. 일로 와봐. 물고기 밥 주면 와요. 아, 밥 주면. 네. 법회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울리는 범종. 이곳으로 봉이산 산책을 오가는 시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산책하기 참 좋아 보여요. 그렇죠. 예. 일단 절에 그네에 오니까 앉아있네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힐링되고. 그리고 이 나무 냄새. 바람 소리도 좋고 앞에 구름도 예쁘고 저절로 힐링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자연적 친화, 힐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찰의 가장 큰 법당 대불보전에 가면 봉사자인 교법사님이 친절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번에는 법당을 들어와 봤는데요. 규모가 진짜 엄청 크네요. 네, 여기가 이제 우리 그 절에서 주 법당이고 이름이 이제 대불보전, 위대한 불보살님께서 계신 곳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웅전보다는 좀 격을 높여서 그래서 보배 보자를 하나 더 넣어서 대불보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를 그럼 모시는 법당인 건가 보네요. 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양옆에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그래서 삼존불. 아, 삼촌. 예, 그렇게 모신 법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실내인데도 천장 아래 또 지붕이 있죠. 이는 도솔촌 내원궁을 형상화한 것으로 어느 법당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삼존불 아래의 조각은 용궁으로 이끄는 안내자들을 의미하고요. 천장에는 꽃띠와 선녀들이 그려져 석가모니의 탄생 순간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웅장하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참 좋네요. 그러게요. 예. 법당 안에 이렇게 화려한 그림들은 다 뭐예요? 네, 이 절에 오시면 그림이 많죠. 밖에 벽에 그려있는 거는 벽화고 안에 있는 그림들은 주로 탱화인데 뭐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경전의 내용을 그린다거나 그다음에 뭐 아니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신장님들 그린다거나 주로 이제 그런 그림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배우고 나니 다르게 보이는 것들, 이 구슬에도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염주의 뜻이 생각을 하는 구슬이고 생각하는 구슬인데 보통 이제 마음을 집중시킬 때 구슬을 하나씩 하나씩 굴리면서 마음을 집중시키는 훈련을 하는 건데 그거 긴 염주를 맨날 목에 걸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짧게 구슬을 만들어서 팔목에 끼는 거예요. 손목에. 그걸 이제 단주라고 하거든요. 구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정성껏 깨어나갑니다.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차고 다닐 때마다 이 순간이 떠올라 더 마음이 차분해질 것 같더라고요. 액세서리처럼 코디하기도 좋겠더라고요. 오, 이제 다 됐어요. 단주 만들기 끝! 이거 넣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만드는 거 엄청 쉬운데요? 공사에 만들었네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딱 선물해줄 좋을 정말 것 같은데? 간단하더라고요. 네, 저는 선물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신 기념으로 하나 더 제가 만든 것도 드릴게요. 와. 선물까지 이렇게. 받으시고요. 네. 색깔이 되게 이건 더 예쁜데? 너무 예쁜데요? 여자친구 드리세요. 다음은 한지공예입니다. 템플스테이에서는 불교 문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통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마치 학창 시절 미술 시간이 돌아온 느낌. 손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잡생각이 사라지고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마감제까지 바르면 일상생활에서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짜잔! 엄청 잘 만들었죠? 한지인데 이게 엄청 강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서 꼭 선물로 드려야겠어요. 효자예요, 효자. 잘 컸네요. 어느새 식사 시간. 템플스테이에선 식사도 수행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드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의 이제 노고와 그 과정을 다 얘기하는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용기가 제작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나무 그릇 한 개였어요. 그래서 그 한 개의 그릇에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드시는데 밥을 절대 비벼 드셔도 안 되고요. 말씀을 하셔도 안 되고요. 다루란 절에서 사용하는 스님들의 식기를 의미하고요. 밥을 먹는 행위는 공양한다고 합니다. 조미료 한 톨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사찰 음식. 이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과 수고로움을 거쳤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깊이 새기며 욕심부리지 않고 알맞은 양을 식사합니다. 여기서 먹으니까 자극적인 음식이 없는데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진짜 귀엽군요.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는데요. 이게 약간 뭐 감자, 뭐 나물 먹어서 약간 배고프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성, 또 자연, 그린필드지만 이 육고기가 없어도 정말 마음만으로도 배가 불러지는 바로 공양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스님과 함께 차담을 나눕니다. 행주가 직접 우려주는 새작 녹차와 고소한 사식. 따뜻한 차 한 잔이 들어가니 왠지 저도 모르게 속에 품고 있던 고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체험을 하고 왔는데요. 사실 또 이렇게 스님과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흔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사실 요즘 고민이 있거든요. 뭐가 그래 고민인가요? 제가 이렇게 방송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나의 적성에 맞는 것과 또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잘하고 있는 걸까? 좀 모르겠거든요. 이게 다가오는 미래를 편안하게 만들려면은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한테서 생기는 욕심과 분노 그리고서 본능적 감각을 쫓아가는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화가 나면은 화가 나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욕심이 생기면은 이웃을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그저 욕심 생기는 대로다가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뒤에 반드시 괴로움이 생긴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절을 하실 때 혼탁한 반대를 마음을 올리고 다스리기 위해 이번엔 무릎을 108배를 쭉 배웠습니다. 꿇고 왼발이 오른발 위에 올라가서 엉덩이가 발등에 닿게, 네, 꼭 뒤꿈치에 닿게 한 다음에 오른손 먼저, 왼손 먼저, 이마 바닥이. 지금의 나를 이끌어 절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의 주행한 수행법입니다. 나를 이루고 있던 탐욕과 집착, 즉 108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 108배. 나를 이끌어준 세상의 모든 스승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을 하면 할수록 차츰 무릎이 아파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치솟고 다리엔 쥐가 나지만 오히려 마음은 욕심을 비우는 만큼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어지러운 일상을 잠시 멈추고 나를 찾으러 떠나는 행복 여행. 힐링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템플스테이 여러분도 체험해보세요. 7월 특별 여행 주간 동안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템플스테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선착순으로 이렇게 선물을 또 증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도심 속에 있는 사찰이다 보니까 평소에 알고 있던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사찰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는데 보니까 영상 초반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사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찰 내부를 들어갔더니 평소 저희가 알던 사찰과 똑같았어요. 네, 맞아요. 예, 예.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였어요. 중요한 거는 정말 마음.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108배를 하고 오시더니 해탈을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쪼록 진영 씨 덕분에 마음의 평화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도심 속 템플스테이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네, 자, 반가운 카카오톡 소개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연이 없고요. 자, 여러분들의 카카오톡 저희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앱 여셔서요. 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언제든지 편하게 모든 문자 다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아서 저희가 다음 예, 메시지에 소식 전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도 있죠? 네, 유튜브 실시간 네. 스트리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팅 많이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네네. 생방송 도중에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화된 취업난에 코로나19까지 그야말로 취업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원래 10년 전쯤에 그 3포 세대란 말이 생겨났잖아요. 3포요? 네, 이게 연애와 결혼, 또 출산을 포기한다라는 말인데 요즘은 또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요즘에 취업난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색 전공을 통해서 취업난을 타파하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대학 졸업만으로는 더 이상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점점 좁아지는 취업의 문 속에서 실용적인 전공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내일을 준비하는 이색학과 두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나만의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볼까요? 여기는 강릉시 노암동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강릉 캠퍼스입니다. 그런데 제작진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건 물? 주변을 둘러보니 수업에 쓰이는 대형 수조네요. 이곳에서 다이빙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이색학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학과는 산업점수과라고 수중에서 여러 가지 수중 구조물에 대한 시공, 유지관리, 그다음에 신문 선박의 인양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산업점수과가 되겠습니다. 장비를 착용한 뒤 깊은 수조 속으로 조심스레 들어갑니다. 지켜보는 학생들의 표정도 진지한데요. 잠시 후 지상에 있던 학생이 뭔가를 끌어올립니다. 박스에 담겨 있는 건 파이프네요. 무슨 수업하고 있나요? 수중 구조물 분해 조립 실습인데요. 우리가 그냥 해양에 가면 큰 파이프가 있잖아요. 파이프를 미니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중에서 구조물 분해 조립 실습하는 걸 숙달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속에서도 집중력과 섬세함을 발휘하는 건 산업잠수사의 필수 덕목입니다. 옆에선 또 다른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유니폼을 갖춰 입은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이제 수중 용접 수업입니다. 이 수중 용접이라는 거는 잠수를 해서 물 속에서 용접사가 직접 용접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상에서 용접할 때와 똑같이 불꽃이 다 튀어가지고 실제 용접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종 잠수 장비와 용접용 헬멧을 착용합니다. 감전의 위험을 막기 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낯선 장비들 틈에서 포착한 익숙한 물건. 이거 가정용 고무장갑 아니에요? 사실 이제 시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 절연장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껍고 그래서 이제 용접이란 자체가 아주 고난도의 어떤 그 손을 이용한 기능을 발휘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많은 용접사들이 수중 용접사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가정용 고무장갑이 훨씬 더 편하고 작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도 실전처럼 생생한 실습을 통해 산업잠수사의 길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학생들. 이제 수중 용접을 시작하는데요. 물속에서도 불꽃이 튀네요. 학생들은 고난도의 작업을 익히며 스스로의 앞날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은 아니시죠? 교수님은 아닙니다. 학생이세요? 네, 학생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다가 입학하시게 됐어요? 용접 일을 사회에서 좀 하다가 이 수중 용접이나 이 수중 잠수 쪽에 뜻이 있어가지고 한번 용감하게 지원했습니다. 이번엔 연장 대신 조명 기구와 카메라가 등장했습니다. 소중한 추억이라도 남기려는 건지 물고기도 없는 수조에서 수중 촬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학생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면 각종 구조물들의 균열이라든가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촬영을 하기 전에 학교에서 수업으로 구조물 촬영이라든가 뭐 이런 촬영 연습을 하고 나서 이제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하는 준비 과정이죠. 어땠어요? 잠수 오늘은? 오늘 잠수는 일단 촬영을 위해서 들어간 거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다들 촬영을 하고 나왔습니다. 특성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일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요. 막상 와서 배우다 보니까 남들이 하지는 못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귀중한 시간이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나 못하는 일이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앞서가는 기술로 취업에 도전하는 두 번째 이색학과, 스마트 자동차과입니다. 최근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죠. 자동차 제조사가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뭐 엔진을 내리거나 부품을 내려가지고 하는 정비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시스템 어떤 진단에 대한 부분들, 진단의 어떤 트러블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자동차 정비도 스마트 시대. 훨씬 정교하고 복잡해진 자동차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선 정비 체계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부품을 뜯어 정비했다면 지금은 자동차 MRI를 통해 시스템을 분석합니다. 이게 헤드를 감싸고 있는 커버인데 지금 이걸 벗겨서 그 파형 측정하려고 지금 벗기고 있거든요, 이거를. 파형 측정은 왜 하죠? 저희가 뭐 이상이 있으면은 그 파형이 안 나온다든지 그렇게 측정해서 고장난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진지한 눈빛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 학생은 배우의 길을 걷다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마트 자동차과를 선택하게 됐을까요? 계속 연기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고질적인 문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타깝게 그만두게 됐는데 멋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전장 회로, 컴퓨터 회로들을 보면서 더 깔끔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저는 이제 전기 그쪽으로 하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진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 자동차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분야로 개발 경쟁이 뜨거운데요. 학생들은 오늘보단 내일을 준비하며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배워갑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원리를 좀 이해하고자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트랙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그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 코딩을 하는 실입니다. 정비사가 앞으로는 시스템을 진단하고 설계하고 뭐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정비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이곳에 모인 학생들. 자동차 정비사를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대학교 자동차과를 진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는 좀 이론에 좀 치중을 했으면은 좀 실습은 좀 부족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실습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을 갈 생각도 했었는데 대학 가는 것보다 이런 폴대 가서 공부하는 게 낫다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다녀보니까 어떠세요? 자격증 공부하는데 전 최적화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나만의 분야를 개척하며 굳게 닫힌 취업문을 두드리는 학생들. 이들이 손에 쥐고 있는 열쇠는 남다른 열정과 도전,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이었는데요. 어떤 꿈을 그리고 있을까요? 이 기계적인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서 또 쉽게 또 풀이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을 하는 어드바이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제차 정비 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외제차도 한번 많이 분해 조립해보고 싶고 순환 쪽의 구조대로 넘어가는 게 저의 진로입니다. 해경 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파이팅! 여러분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자, 반가운 소식이 드디어 도착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카카오톡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이죠. 민님께서 주셨고요. 동생이 해경시험 치러 동해에 왔답니다. 동생 꼭 합격하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와. 채널 고정 중. 혜윤 화이팅이라고 했는데, 자, 다 같이 우리 네. 시험 잘 보기를 화이팅 한번 혜윤 할까요? 화이팅! 진짜. 자, 하나, 네. 둘, 셋. 혜윤 화이팅! 화이팅! 자, 꼭 여러분들 합격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축하까지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사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취업난이 매우 심해지면서 전문성을 갖춘 이색학과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산업 잠수과 그리고 네. 스마트 자동차과도 유망한 직종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엄청난 과예요. 또 학생들을 보니까 10대부터 4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했고요. 또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된 사연 역시나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만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색학과에 도전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 응원할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연 부탁드릴게요. 네, 전국은 지금 오늘 경주로 떠나볼까 합니다. 자, 경주하면 떠오르는 것이요. 전국 국공립극단이 총출동하는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전국의 국공립극단들이요. 네네. 수준 높은 연극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20 연극의 해이기 때문에 이 쟁쟁한 연기 대결이 대단한 볼거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즐겨볼게요. 경주에서 즐기는 만족도 200% 연극 대축제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에 내로라 하는 국공립극단들이 우리 지역 경주에 모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촉촉한 감성으로 채워줄 독보적인 클래스의 문화축제. 명품 공연 보러 경주로 함께 가실래요? (1년에) 단 한 번, 무려 3주에 걸쳐 입소문난 공연들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대박 찬스가 열렸습니다.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은 전국에 있는 국공립극단들이 경주에 와서 자기 지역에서 공연하셨던 대표적인 연극 콘텐츠를 경주에서 펼쳐지는 그런 축제입니다.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은 타 지역 국공립극단의 수준 높은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연극제인데요. 매년 경주에서 열려 올해로 11회째를 맞았습니다. 2020년 연극의 해를 맞이해서 그동안 경주에서만 펼쳐졌던 페스티벌이 서울과 경주 이렇게 나뉘어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경주에서는 7월 5일 개막작 동경의 마술피리를 시작으로 해서 7월 22일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올해 연극의 해를 맞아 더 강력한 무대로 돌아온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그야말로 배우들의 열연이 기대되는데요. 개막작을 맡은 경주 시립극단의 배우들은 더욱 감회가 특별하겠죠? 전국의 국공립극단들이 모여서 축제를 연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규모가 큰 축제거든요, 사실. 연극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경주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여러 극단들의 공연을 좋은 가격에 또 보실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페스티벌이 지금 11년째를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 11년을 이어져 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이 공연을 사랑해 주시는 시민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경주가 문화적인 면에서 조금 가장 힘있고 또 관심이 가장 높지 않는가 그런 또 자긍심도 갖게 됩니다. 러시아 문학가 안톤 체홉의 희곡 갈매기를 이 시대의 언어와 감성으로 재해석한 부산시립극단의 갈매기는 7월 18일에 만날 수 있고요. 인천시립극단의 판타스틱스는 이웃사촌인 7명의 등장인물들이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델로를 현대판 연극으로 선보일 전주시립극단. 17세기 오델로와 21세기 오델로를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하겠죠? 각 지역에서 해마다 공연했던 작품 중에 유수한 작품들이 경주로 모이는 것만큼 그 지역에서는 또 어떤 작품들이 올해 가장 관심을 끌었고 주목을 받았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어떤 컨텐츠를 이번에는 가지고 오실지 그 궁금증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987년 창단한 실력파 경주시립극단은 어떤 무대를 준비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모차르트 마술피리의 경주 버전이라고 하네요. 동경의 마술피리는 잘 알고 계시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그 원작에 있는 마술피리가 경주의 남산 그리고 만파식적 동물들로 의인화돼서 그렇게 해서
펼쳐지는 공연입니다. 원작에 있는 타미노라는 그 인물이 동경의 마술피리에서는 경주계 동경이로 의인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경이가 자기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경주계 동경이가 주인공이라니 왠지 더 반가운데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극으로 준비한 동경이와 마술피리. 주연 배우들이 직접 꼽은 명장면과 관전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커다란 뱀이 나옵니다. 그 뱀과 이 용감한 동경이가 이 맞서게 되는 그 부분이 이 우리 경주계 동경이의 또 용맹함을 또 보여지고 또 이런 큰 뱀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맞서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보시면서 아, 이 동경이가 용감한 강아지구나, 모험을 즐기는 그런 강아지구나 생각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음악극이다 보니까 음악이 주로 공연을 이끌어가게 되고 또 이 음악 덕분에 이 공연이 더 풍부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공연을 관람하실 때 이 고치대의 이 라이브 연주를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은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라 복식이며 경주 설화벌 배경, 남산, 삼능골, 용장골, 우리들에게 친숙한 경주의 명칭들, 그리고 뭐 또 문무대왕, 용이 대신 문무대왕 얘기도 넣고, 또 이제 만파식적으로 또 갈등을 해결하는 경주의 특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드디어 제11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의 막이 오를 시간인데요. 안전한 공연 문화를 위해 발열 체크는 기본, 객석에서 거리 두기는 필수겠죠?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와 함께 모차르트의 3대 오페라로 꼽히는 마술피리. 그 배경과 주인공을 경주 고유의 이야기로 바꾼 경주 시립극단의 동경이와 마술피리. 아이들은 경주의 서가를 재밌게 배우고 어른들은 잃었던 동심을 일깨우는데요. 객석도 무대도 흥이 가득하고 경주의 여름날은 문화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그 지역과 어떤 뮤지컬 소재를 잘 엮어서 정말 좋은 작품이 탄생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경주 배경으로 동경이 내용이 너무 좋았고요.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내용이 재밌었습니다.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많이 보러 와주세요. 1년을 기다리고 1년을 준비해서 마침내 무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여러 국공립극단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공연들로 여름날의 낭만과 감성을 충전해보세요. 사랑하는 남편 행복하게 살아요.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안녕. 네, 언제나 365일 강원 도민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53년 7월 27일은 한국전쟁 휴전일입니다. 네. 3년 1개월 만에 정말 어렵사리 한국전쟁이 이 휴전을 통해서 매듭 젖었지만요. 안타깝게도 세계 역사 속 유례없는 휴전 상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휴전입니다. 전쟁을 맞습니다. 잠시 멈춘 것이지 끝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네, 끝나지 않은 전쟁을 기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참전 용사들의 그 당시 참혹했던 상황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요. 예. 역사 박물관에서 원주 전투에 대한 특별 전시회도 열었다고 합니다. 모두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낙동강이 무너지면은 한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참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70년 전 한반도는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국가들이 참전을 했고 이전 전쟁들과는 다르게 자유민주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전쟁이었던 6.25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한국전쟁. 3년이 지난 1953년에 끝이 났는데요. 승자도 패자도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시작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너무나 가슴 아픈 기억이지만 우리는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발자취를 오늘 저와 함께 동행해 보시죠.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한국전쟁의 상처들.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원주의 향교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우리 어르신 세 분이 모여 계시는데 혹시 이분들 중에서 전쟁 영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리 어르신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25라고 하면은 정말 옛날 옛적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좀 있었나요? 그날 토요일이라서 마침 그 극장에 가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주관사령이 극장에 와가지고 지금 전쟁이 나서 전국 비상이니까 부대로 복귀해라. 경북 한강 기계 구지동 거기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하기 시작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북진을 해서 한경도 회령을 거쳐서 두만강물까지 떠왔습니다. 양구에 지금 제4땅굴 있는 그 옆에가 가칠봉이에요. 거기 전투에서 얼마나 치열했는지 일개 중대가 147명이 들어가서 제가 거기 생존에 부상당해서 있을 때 19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쟁 중에 우리 동료 4명이 중공군 우리나라의 중위급에 해당하는 사람하고 사병 1명을 생포해서 그 공로로 화랑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24일 열린 2020년 호국 보훈의 달 정부포상 시상식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원주시 보훈회관입니다. 상해군경 원주사무실에서 6.25 참전용사들이 만났습니다. 요즘 김영은 어르신은 보훈문화 확산과 나라 사랑은 물론 회원 간의 단합을 위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회원들과 만나 치열했던 한국전쟁의 기억들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기억하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길 기다리는 회원들. 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회원님은 6.25 후에 어디에서 전쟁하셨습니까? 적을 마주했던 장소들은 모두 다르지만 피 끓는 청춘을 조국을 위해 바친 이 땅의 자랑스런 영웅들. 이들이 한국전쟁의 참상을 덤덤하게 꺼내놓습니다. 우리 어르신 역시 이제 6.25 한국전쟁을 치르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내가 인천에 이제 들어가자, 거기 밀고 들어가자 그러면서 거기 150보지요. 거기 임진강 근대 산이. 거기서 이제 한참 전투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백마고지에서 많이 전투를 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우리가 승리를 했어요. 올라가는데 그냥 어떻게 퍼붓는지 뭐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포탄이 연실 그냥 뭐 벼den 날라오고 뭐 그러니까 이제 중공군은 따발총 가지고서 그냥 막 내려가고 우리는 예명의 소총 가서 이제 있다고 하다 한 번씩 또 이제 도저히 못 당하더라고요. 낮에 점령을 하면 밤에는 이제 중공군이 또 올라와서 또 점령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진지가 지은이 뺏겼지 12번을 뺏겼어요. 12번. 그 공상사가 내가 부상을 당해서 대퇴부의 압박붕대를 잠매주고 금방 돌아섰는데 거기서 총상을 입어서 사망을 했어요. 빗발치는 전장 속에서 전우를 묻어두고 나와야 했던 참전용사. 이 철책 너머 주검이 된 전우가 있다. 용사 김영훈이 왔다. 내가 부상당했을 때 네가
내 다리에다 압박붕대를 묶어주고 너는 장렬히 전사를 했는데 철책이 막혀서 지금 가보진 못한다. 지하에서나마 고이 잠들고 영원히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기를 빌어주기 바란다. 술 한잔 받으라. 세 분의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고 또 먹먹한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유와 평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6.25 전쟁 당시와 그 이후의 원주의 이야기는 어땠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역사박물관에 가면은요, 지금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에서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 전쟁 당시 원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사진전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70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날 발발된 한국 전쟁이 같은 민족끼리 최대의 비극적 사건을 치루었기 때문에 거기서 올해가 70주년이 되거든요. 그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고 해서 뭔가 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사진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원주 지역의 전투 사진은 물론 원주 현춘탑 건립과 현충일 추념식, 미군 병사가 본 1953년 원주의 모습 등 3가지 주제로 나눠 총 60여 점의 사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반 그 민간인들이 등짐으로 밥을 지고 전선을 찾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고 그분들의 예우 또한 찾아서 나라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말고 평화적인 시대가 와서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는 어르신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역시 후대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투 현장에 이제 전우들의 끼니를 나르다가 희생되신 분들도 정말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들을 찾아내고 기리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만나본 참전 용사분뿐만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장렬히 산화하신 모든 분들의 넋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 세대가 정말 평화, 통일,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고요. 여러분들의 소통 채널 열려있고 좀 반가운 소식들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사랑합니다. 카카오톡이에요.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춘천 사는데 멀리서만 봤는데 이쁜 절이네요. 꼭 가봐야겠어요. 진영 씨가 오늘 템플스테이 이야기 전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 이야기 보시고 춘천에 살고 계신 사랑합니다 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그렇군요.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네. 자, 2020 오죽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진영 씨 사연 같은데 한번 읽어주시죠. 도심 속 템플스테이 처음 접해봅니다. 저희 가족들과 가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이런 댓글은 제가 감사하죠. 네, 정말 제가 감사하기 때문에 꼭 한번 체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있나요? 사연도 왔습니다. 자, 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와주셨고요. 민영원 진맘님께서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나들이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방송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주 MC 아싸 화이팅! 사연 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 네. 있네요. 초등학교 6학년 우리 딸 민영이 4학년 우리 아들 원진이와 함께 시청하고 있습니다. 6학년 따님하고 4학년 아드님하고 함께 생방송 강원 365 시청하고 네. 있다고 하십니다. 민영이, 원진이 함께 시청하고 그러게요. 있다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연까지 네, 네. 모두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 24시간 동안 소통 채널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연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박진영 리포터와 함께 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요즘 들어 좀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마음의 여유를 좀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체험하셔서 마음의 여유도 즐기시고 이 선물도 받아가시면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용석 씨, 네.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 약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네. 약이 오히려 병을 부른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보통 약은 이제 병을 낫게 해주는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약이 이렇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경우가 바로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라고 해요. 저도 네. 약을 사놓고 1, 2년 동안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이러한 행동이 병을 오히려 더 키우는 행동이라고 하네요. 네, 저도 이제 비상상비야. 네. 제가 20대 때 사놓은 약도 가끔 챙겨 먹곤 합니다. 네네네. 좀 찔리네요.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네. 대개 1, 2년 그리고 포장을 벗긴 알약이나 뚜껑을 딴 시럽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정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연고 그리고 안약 같은 경우는 개봉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사용을 하고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강원 365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 내셔서요. 자, 가정에 갖고 계신 구급 상비약 뚜껑 열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 5년, 10년 방치된 약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기회에 싹 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씨도 오늘 정리하실 거죠? 다 버리겠습니다. 네, 그럼 생방송 강원 365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